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지금 전문가로서 가장 많이 다녀온 해외 도시가 도쿄이고 2000년 이후 도쿄의 도심 재개발은 서울의 앞으로의 변화의 모습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회사인 미쓰이 부동산이 개발한 도쿄의 미드타운과 모리빌딩이 개발한 도라노본 힐스, 아자부다 힐스 공간을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일본 1위의 종합 부동산 회사이자 도쿄 개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디벨로퍼이기도 합니다. 도쿄 23군에 45개 오피스 자산을 담고 있는 일본 최대 리츠 니폰 빌딩의 스폰서입니다. 2022년 3월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연매출은 2조 1000억엔입니다. 단순 매출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모리빌딩의 연매출이 2500억엔임을 감안하면 일본 부동산 업계 1위인 미쓰이 부동산의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 건물 안에 산토리 미술관은 일본의 주류 기업 산토리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테마로 국보와 중요 문화재를 포함해 일본의 전통 회화, 도자기, 칠공예품 등 3천여 점을 기획 전시합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도쿄 미드타운 브랜드는 우아하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도시를 만드는 동시에 각 도시마다 개별적인 가치를 확립하고 비전과 실천을 공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도시 기능을 컬래버레이션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다양성, 일본 고유의 마음이 숨쉬는 환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공간, 가든, 디자인과 아트의 새로운 재능을 담은 창의성이라는 4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거리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도쿄 미드타운에서 디자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대표 공간이 투원투원 디자인 사이트입니다. 국내의 많은 브랜드 운영자 또는 기획자들도 도쿄를 찾을 때 꼭 가야 할 곳 리스트에 투원투원 디자인 사이트를 포함합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전시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영감을 주는 공간, 가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세이 미야케, 나오토 우카사와 카쿠 사토 등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안도 타다오가 건축한 투원투원 디자인 사이트는 일상 속 사물과 사건을 재조명하고 디자인의 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움을 제안하며 수많은 발견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소개 문구를 내세웁니다. 디자이너, 기업인, 엔지니어, 공예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상을 새로움으로, 새로움을 다시 일상으로 순환시키는 공간인 동시에 디자인을 통해 세상을 성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뎌진 감각을 깨우기에 제격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도쿄 미드타운이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을 구성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했을 때는 새로운 주제인 라면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내부는 볼 수 없어서 라면을 주제로 한 전시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방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리빌딩이 개발한 도라노본 힐스는 글로벌 신도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컨셉으로 합니다. 외국계 기업 본사를 도쿄로 오게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도시 재생 대상지였습니다. 2002년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2014년 도라노본 모리타, 2020년 비즈니스 타워, 2022년 레지던셜 타워, 2023년 스테이션 타워까지 차례로 문을 엽니다. 글로벌 신도심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일과 삶을 지원하는 리테일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프로페셔널하지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보헤미안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완성한 것입니다. 보헤미안 라이프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글로벌 호텔 브랜드인 하얏트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안다즈 호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라노본 힐스 1층은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고 짧은 일도 가능한 호텔 로비와 비슷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공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와 도쿄 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현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통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지하 1층에는 푸드 앤 베버리지의 집결지 T마켓이 자리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이용해 개찰구를 나오자마자 만나게 되는데 지하임에도 충분히 외부의 자연 조명을 끌어들여 밝아 외부 공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27개의 다양한 F&B 매장과 사람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와 나무 소재의 가구, 획일적이지 않은 원형 공간을 구성해 마치 유럽의 마켓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즐기는 공간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도라노마 힐스의 리테일 구성도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을 위한 차별화된 브랜드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도쿄의 가장 트렌디한 공간이기도 한 아자부다 힐스는 도쿄타워가 보이는 도쿄의 한복판에 세워진 최고층 빌딩 또는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드윅이 설계한 빌딩 등의 수식어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은 사업, 문화, 주거, 오피스, 호텔, 학교, 병원까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 자체가 집이자 회사이며 작은 도시인 셈입니다. 몰입빌딩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의 핵심 개념은 수직 정원 도시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물의 수직 활용을 극대화하고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개발 방식을 의미합니다. 몰입빌딩의 힐스 시리즈는 세세하고 완벽하게 설계된 컨셉과 뛰어난 매니지먼트의 표본입니다. 아자부다 힐스는 지금까지의 힐스 시리즈를 잇는 마침표이자 미래형 힐스의 시작입니다. 미나토구 내에서도 나쿠 지역으로 꼽히던 곳을 몰입빌딩이 34년에 걸쳐 개발했습니다. 몰입빌딩 사장 트지 신고는 주택, 호텔, 녹지, 문화시설, 오피스 등 공간이 모여있는 곳에 사람과 자본이 끌린다. 그것이 자력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자력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필수 공간을 모두 구현해내려 노력한 것입니다. 특히 훌륭한 오피스만으로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집중해 그들이 살 수 있는 주택,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의료시설, 꾸준히 자극을 제공하는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자부다 힐스의 외관을 본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 높이보다는 수평형 공간이 주는 넓이에 압도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른 힐스 시리즈의 공간들은 빌딩 또는 건물이라는 인상이었다면 아자부다 힐스는 빌딩이 아니라 거리, 동네, 대규모 공원이 이어진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유는 가운데로 길게 뻗은 도로와 그 주변을 둘러싼 녹지의 영향인 듯합니다. 위로 높은 건물들이 서 있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녹색의 공간들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아자부다 힐스에는 아만 호텔 앤 리조트의 새로운 도시명 브랜드인 잔우의 첫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잔우 도쿄의 다른 수식어는 웰리스 끝판왕입니다. 몰입빌딩이 아자부다 힐스의 키워드로 잡았던 웰리스와 연결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잔우 도쿄에 있는 웰리스센터에는 도쿄에서 가장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온천 치료와 수치료까지 가능합니다. 아만 리조트 이외의 공간에 독립형으로 문을 연 첫 아만 에센셜 부티크 매장입니다. 오직 아자부다 힐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 셈입니다. 또 다른 시설은 문화시설입니다. 문화도심을 컨셉으로 했던 롭pongi 힐스의 모리아트센터. 공간 자체가 미디어의 역할을 하며 문화 발신지가 된 오모테산도 힐스의 확장형이 아자부다 힐스입니다. 몰입빌딩은 거리 전체가 뮤지엄이라는 테마로 아자부다 힐스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술,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담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지하에는 이미 많은 이들을 사로잡은 몰입빌딩 디지털 아트 뮤지엄 앱소 팀랩 보더리스가 이전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작품이나 일본에 공개되지 않은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아자부다 힐스 곳곳에 자리한 예술품 또한 의미를 담고 있어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F&B 영역일 것입니다. 먹는 일을 소홀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몰입빌딩은 호텔과 백화점의 장점을 섞어 F&B 영역을 완성했습니다. 백화점의 슈퍼마켓 운영 방식을 몰입빌딩 스타일로 풀어내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자부다 힐스 마켓입니다. 도쿄를 대표하는 34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34개 브랜드의 면면은 모두 일본 최고라는 평이 아깝지 않습니다. 도쿄 메구로에 본점이 있는 토리시키는 미쉐린을 받은 도쿄 1위 야끼도리 전문점입니다. 타베로고 댓글에는 전화를 1000번에서 예약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도쿄 사람들도 가기 어려운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아자부다 힐스 마켓에 있습니다. 하루에 5번 닭꼬치구이가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최고라 불리며 유명 스시집에 생선을 제공하는 생선가게 야마유키도 있습니다. 이들이 판매하는 생선을 식재료로 살 수도 있고 바로 먹고 싶으면 초밥이나 요리로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가게에는 장인이 있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요구를 실현해 줍니다. 초밥을 먹고 싶다면 일본을 대표하는 스시야 스시 사이토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이토의 생선을 책임지던 곳이 야마유키이기도 합니다. 교토에 본점이 있는 청과 전문점 야오이치, 1912년에 문을 연 정육점 히야마 와규, 100년 역사를 가진 전통 쌀집 스미다야 등 어느 부분에도 빠지지 않는 음식의 총집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토에서 출발한 커피 브랜드 아라비카의 첫 도쿄 출점 매장, 오사카에서 인기를 얻은 프렌치 레스토랑 리에종의 첫 도쿄 출점 매장 등 처음 도쿄에 소개되는 매장들도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롯본기 힐스에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도쿄 미드타운에는 리츠 칼튼이, 도라노먼 힐스에는 하얏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안다즈 호텔이, 그리고 최근 도쿄에서 가장 핫한 아자부다 힐스에서는 럭셔리를 상징하는 아반 브랜드의 도시명 호텔 브랜드인 자노 호텔이 세계 최초 1호점이 오픈하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텔 비즈니스는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꼭 있어야 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자부다 힐스 구석구석을 한참 동안 걸어다니며 방문하고 경험한 후에 잠시 케이크와 커피를 한잔 하려고 하부스에 들렸습니다. 단 한 조각의 케이크로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크기가 남다른 곳입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밀크레페는 얇게 구운 크레페 반죽에 크림을 두르고 딸기, 키위, 바나나, 과일을 얹어 육정으로 올린 밀크레페는 한 번은 꼭 경험해보시면 후회는 안 할 정도로 가격도 적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쿄는 늘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서 서울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많은 공간들을 보여주고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에서 청담동 프리마호텔 자리에 잔호호텔을 들여오기 위해 타진하고 있고, 제가 몸담았던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과 연매출 3조를 올리고 있는 강남 신세계백화점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신세계 센트럴시티 주요 주주에 보낸 주총 소집 통지엔, 앞으로 그룹 내 핵심 부동산을 활용한 주거, 오피스, 호텔 리테일 등 고부가 가치 부동산 사업을 주도하며 핵심 관계사로 거듭나려고 한다며 기존 사명에서 서울 등 대도시라는 한정적인 의미가 느껴지는 시티를 삭제하고 종합 부동산 개발에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로 신세계 센트럴로 변경한다는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도쿄타워를 들려 도쿄의 도심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였습니다.